네,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주간김육회 104호.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 느긋하게 보는 비개꿀 핵잼 컨텐츠. 와, 이거 설마 200호까지 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걸 바라신다면 이 재밌는 걸 혼자만 보시면 안 되겠죠? 공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호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첫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달구는 셀러브리티 킴 카다시안 가족 이야기입니다. 킴 카다시안 가족이 디즈니랜드에서 놀이기구를 즐기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4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한 틱톡 유저가 디즈니랜드에서 매드티 파티라는 빙빙 도는 컵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카다시안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줄에 끼어들었고 놀이기구를 한 회차 독점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 사실을 알린 가족은 30분이 지나서야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왜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가, 디즈니는 셀럽 전용 개장일을 정하던가 라고 말하는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긴 하겠지만 내가 만약 셀럽이고 아이가 있으면 아무도 접근하게 하고 싶지 않을 듯 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디즈니에선 2,975달러, 한화로 약 390만원가량을 지불하면 개장 1시간 전에 입장이 가능하고 퍼스널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고 패스트패스로 줄을 앞서서 탈 수 있는 VIP 투어가 가능하긴 합니다. 카다시안 일가가 이 VIP 투어 비용을 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킴 카다시안이 또 다시 포토샵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의 남친 피트 데이비슨의 얼굴에 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얼마 전 피트와의 사진을 인스타와 트위터에 올린 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피트의 코와 턱 라인이 좀 수정된 느낌이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의 킴이 또 라는 반응에 킴의 관계자는 피트의 사진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어쩌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딱 좋은 게 무엇? 바로 총질이죠. 그리고 총질하면 2천만 이상의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바로 이 게임 택티쿨이죠. 일단 조작이 쉽습니다. 왼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오른손가락으로 방향만 잡아주면 아래 위 양옆으로 에임 될 필요도 없이 오토샷. 저처럼 발컨에다 FPS 고자인 양민들도 학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꿀잼 포인트. 여러 총기는 물론 드론을 띄우거나 터렛을 박아놓을 수도 있고 다양한 캐릭터 종류까지 이게 다 전략이 되죠. 총기류는 사정거리와 위력이 저마다 다른데요. 전 좀 짧아도 한 방이 있는 샷건류로 숨어있다가 딱 돼. 아예 그냥 돌격전으로 들이대거나 GTA처럼 차량에 올라타기도 하고요. 물론 아이템과 골드만 좀 더 있다면 한층 더 즐겜이 가능하겠죠. 그런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배틀로얄 및 좀비 모드에서 경쟁을 즐기고 매달마다 이벤트가 있는데요. 5대5로 붙다보면 인생 순삭. 특히 외로운 방구석 아싸인 저는 클랜에 가입해서 음챗도 하는 이 휴머니즘에 반했다 이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네가 다른 게임 좋아하는 것도 다 알지. 난 돈은 없다. 하지만 남다른 재주가 있지. 엄마한테 등짝 맞아가며 갈고 닦은 게임 기술 말이야. 만약 지금 다운받으면 내가 팀 먹고 이기게 해줄게. 잘 들어.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타거나 지금 좌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해서 게임 깔고 프로모션 코드 T번들을 입력하면 독점 보너스, 토르 오퍼레이터의 란다우 방사기, 5만 실버에 500골드까지 빠방하게 준다고. 그럼 지금 바로 까꾸꾸! 배우 댄디 뉴튼이 채닝 테이텀 주연의 영화 매직 마이크의 신작 촬영 현장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댄디 뉴튼이라고 하면 과거 톰 크루즈와 미션 임파서블 2에도 나왔고 드라마 웨스트월드에도 출연을 했었죠. 아무튼 댄디 뉴튼과 채닝 테이텀 두 사람의 관계가 4월부터 점점 나빠졌고 그 이유는 얼마 전 윌 스매시 해프닝이라죠. 원인은 알겠는데 양측이 어떤 입장을 두고 싸웠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채닝 테이텀은 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현장에서는 서열 1위, 댄디 뉴튼은 서열 2위여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나서 채닝이 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고 제작진들에게 그녀와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해서 즉시 댄디는 짐을 싸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 24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과 이혼을 하기도 했었죠. 간만에 신작이기도 했는데 악재가 겹치고 말았습니다. 리안나와 연인 에이셉 라키가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트위터에 트렌드로 진입해서 화제네요.
에이셉이 임신 중인 리한나의 지인과 바람을 피운 게 원인이라는데요. 어떤 미디어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선 에이셉 라키와 리한나의 패션 브랜드의 신발 디자이너인 아미나 무아디의 바람피는 현장을 리한나에게 발각되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의 진원지는 한 패션계 인플루언서였는데요. 리한나는 아미나가 디자인한 구두를 종종 신어왔다는 말도 덮쳤습니다. 관계자 측은 완전 날조다 라는 반응인데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와중에 에이셉이 철컹철컹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셉은 리한나와 리한나의 고향인 바베이도스에 있다가 LA로 오자마자 공항에서 잡혔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 11월 할리우드에서 에이셉이 총을 빵야 해가지고 누가 맞아서라고 하죠. 용의자가 그 현장에서 도주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에이셉이었군요. 2019년에도 스웨덴에서 누굴 떼찌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스웨덴 정부에 석방을 요청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응쭈뽁의 주인공 제이미 도넌이 얼마 전 에스콰이어지의 인터뷰에서 차기 007 제임스 본드 후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아세우는 감이 있어요. 좀 슬프네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도 로버트 패틴슨이 배트맨 역할로 알려지자 90%가 반대하더라고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제임스 본드가 처음 되었을 때도 아마 100%가 반대했을걸요. 막말도 적혀 있었다고요. 캐스팅 결정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는 독이 될 뿐이에요. 결과는 어땠나요? 다니엘 크레이그도 로버트 패틴슨도 끝내줬잖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후보 명단에 들어간 건 기쁜 일입니다. 라는 감정도 내비쳤네요. 네, 차기 제임스 본드가 누가 되더라도 아마 저항이 거셀 것이고 그걸 영화로 증명해야 하니까 쉽진 않은 일이긴 하겠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81세의 명배우 알파치노가 무려 53세의 연하의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말이죠. 이 상대 여성은 누어 알파라라고요. 이미 알파치노와 사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까지 롤링스톤즈의 보컬 믹 제거 78세, 억만장자이자 투자자인 니콜라스 버그로엠 60세와 사귄 적이 있었고 심지어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LA에서 함께 있는 모습도 목격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클린트와는 가족들이 왕래하는 친한 사이여서 그렇다라고 밝히긴 했었죠. 보도에 따르면 알파치노와 누어는 팬데믹 이후 사귀기 시작했고 누어는 그동안 특히 매우 부유한 연상의 남성들을 만나왔다는데요. 알파치노와 함께 있는 게 목격된 건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있는 펠릭스 트라토리아라는 레스토랑이었고 식사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차에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공교롭게도 제이슨 모모아가 인스타에 올려서 알파치노가 슈렉 폰 케이스를 쓴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네, 사랑의 나이가 장벽이 될 순 없긴 하지만요. 여긴 뭐 헐리우드니까요. 이거 좀 의외라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블의 타노스를 연기했던 조시 브롤린이 잭 스나이더 감독의 DC 영화 저스티스 리그의 배트맨으로 캐스팅될 뻔한 1화를 밝혔습니다. 얼마 전 MTV의 팟캐스트 해피 새드 컨퓨즈드에서 자기 말고 벤 애플렉이 배트맨 역을 맡게 되긴 했지만 만약 자신이 연기했었다면 더 나이가 많고 거친 캐릭터가 되었을 것이고 잭 스나이더가 최종적으로 벤 애플렉을 배트맨으로 결정했지만 솔직히 내가 했다면 재밌긴 했을 거다. 내가 80세쯤 되면 혹시 모르지 않겠는가?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시 브롤린의 배트맨이라. 얼마 전 코첼라 페스티벌이 정말 핫했었죠. 미국의 대규모 야외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츠 페스티벌은 매년 4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막지대 코첼라 밸리에서 20년 가까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다가 올해 3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소식들을 개취를 반영해 간추리자면 첫날이 4월 15일 금요일이었는데요. 다니엘 시저의 쩔어주는 무대 이후로 서프라이즈로 저스틴 비버가 등장해서 난리가 났었죠. 와, 미쳤다. 너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저스틴과 다니엘이 콜라보로 히트 쳤던 곡 피치스를 선보이자 관객들은 환호를 질렀고 저스틴의 아내 헤일리 비버와 친구 켄달 제너, 카일리 제너도 이들의 퍼포먼스를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첫날의 헤드라이너였던 게 해리 스타일스. 해리가 코첼라에 나타난 건 처음이었죠. 디스코볼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새 앨범의 리드 싱글 As It Was를 선보였고 이어서 신곡 2곡 보이프렌즈, 레이트 나이트 토킹을 선보여 팬들을 미치게 만들었네요. 또한 중반부엔 게스트로 캐나다 출신의 컨트리 가수 샤니아 트웨인이 등장. 어렸을 때 차 안에서 엄마와 함께 샤니아의 노래를 불렀다는 에피소드를 밝힌 해리와 샤니아가 열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 진짜 개쩔었던 게
21 7년 만에 함께 가진 무대였는데요. 아시아계 아티스트 집단인 팔팔라이징 스테이지에 CL이 나왔고 스파이시, 척, 헬로 비치스 퍼포먼스가 끝난 뒤 스테이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4명의 실루엣이 뚜앗 21이 등장했습니다. 와 진짜 오졌다. 그 다음 2일차의 헤드라이너는 빌리 아일리쉬. 빌리는 이번이 코첼라 2회차였는데요. 지난번에 헤드라이너는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고 페스티벌 사상 최연소 헤드라이너가 되었습니다. 서프라이즈 게스트가 4명이나 등장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칼리드. 2018년에 콜라보했던 곡 러블리를 불렀네요. 셋리스트가 25곡이나 됐는데요. 여러분 이거 저도 온라인으로 봤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 각자 온라인으로 보면서 코멘트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토끼 의상을 입었다는데요. 네, 여러분은 전직 아이언맨의 토끼 탈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다주가 원래 이렇습니다. 2016년에도 토끼 복장을 하고 뛰어다니던 모습은 아예 밈이 되기도 했었죠. 요즘은 크리스토퍼 놀란과 영화를 찍고 있는 로다주. 놀란 감독의 새 영화 오펜하이머 이야기는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드레이크가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투샷을 공개했죠. 올린 사진은 총 5장이었는데 첫 번째는 콘서트장, 두 번째는 아들, 세 번째는 해변, 네 번째는 자기 얼굴, 다섯 번째가 요 사진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도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팬들은 둘이 콜라보 싱글 뽑는 거 아니냐라며 벌써부터 행복 회로를 2천만 도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과거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의 출연을 거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아하니 형님 왜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영화들을 찍기 위해선 뉴질랜드나 호주, 독일 등지에 3년 정도 가 있어야 했는데 아들 웨스턴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거절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의 아들 웨스턴은 현재 31살이고 둘째 아들 카렐은 16살이죠. 그리고 작년 2월에 결혼한 아내 리코 시바타도 임신 중이니 가족 우선이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케의 굿즈 싹스 남은 물량이 얼마든지 아무튼 구매 링크가 우측 상단에 뜨고 있죠. 이제 날씨도 따뜻한데 더 따뜻한 양말 어떠세요? 그리고 멤버십 요켓단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얼른 일어나셔서 맛 좀 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